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쉴 권리입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노동시간이 유난히 긴 우리나라 근로자들.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만 모두 사용한다 해도 상당한 규모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왜 쉴 수 없는 건지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쉬려고 하면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이고 마음껏 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지 고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근로자들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제5항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하다 보면 현실은 참 다릅니다. 안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와 관련된 통계가 있을까요?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어놓은 근로자 휴가 실태 조사 시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1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 즉 60.6%만 사용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의 직장인은 연차를 사용도 못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923만 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 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유사한 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 여행정보회사가 2016년 조사 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를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휴가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주어진 휴가가 적기도 하고요. 또 사용하는 경우도 적은 건데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습니다. 또 휴가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휴가는 적게 사용하지만 일은 많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2133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OECD 평균보다 367시간이 깁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연간 45.9일, 즉 1개월 보름 정도를 더 일하는 셈입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쉬다 보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최장의 근로시간을 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오히려 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도 관련 정책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경제 발전과 근로시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 길면 경제 발전에 무조건 좋고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소비 촉진이 돼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장기간 근로 관행의 개선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와 복지, 저출산 극복을 가능케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연차만 다 사용해도 훨씬 쉬는 시간이 늘지 않나요? 네, 앞서 알아본 조사 결과에서 본 것처럼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5일에서 6일인데요. 그 휴가를 모두 쓰면 20조 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또 고용 창출 효과도 38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오히려 쉬면 더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온다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아볼게요. 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의 부활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 휴가비 지원 제도, 한국형 체크 바캉스는 프랑스의 근로자 여행 장려 제도를 참고해서 직장인의 국내 여행 촉진을 목표로 만든 정책인데요.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 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10만 원을 보조하고 기업체가 10만 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자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정부와 근로자, 기업이 함께 휴가비를 만드는 제도인데 휴가비가 부담스러워서 휴가를 쓰지 못했던 근로자에게는 참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2014년에 2,5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형 체크 바캉스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관광 소비를 창출하는 등 국내 여행 확대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시범으로 시행을 했는데 왜 중단이 된 거죠? 일단 관련 예산이 너무 적었고요. 취지보다 관련 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휴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2015년부터는 아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중단되었던 휴가비 지원 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문체부는 올해 초 내수 경기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500억 원 규모로 근로자 50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임 문체부 장관이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책 추진 외에 또 다른 노력이 있을까요? 법적인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지만요. 많은 근로자가 연차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무 과다, 대체 인력 부족, 휴가 사용을 꺼리는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개정하는 건가요? 사용자가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요.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 대장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실태를 적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 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해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잘 지켜질지 실효성이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반응이 어떤가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기록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을 매년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이지만 이것만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회사 눈치가 보여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더 눈치가 보이지 않을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연차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 대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에 근로자가 금전 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또 법정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원들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당을 받아야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현실부터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 자신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실하게 규정을 못 받았거든요. 어떤가요?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간당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간 15일, 1개월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연차를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실제로 연차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유급휴가를 써봤다고 답했습니다. 유급휴가는 고사하고 법적 휴일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한 예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평상시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하는데요.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법에 명시된 권리라도 지켜주면 좋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은 여름 휴가는 꿈도 못 꾸는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 포털이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 1,995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1.0%가 있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49.0%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휴가를 못 가는 셈인데 이러다 보면 유급휴가는 생각하기도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중 유급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휴가 기간 역시 2일이나 3일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신의 정당한 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르바이트생들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주휴수당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게 주휴일이고요.
이때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을 조휴 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자면 일주일을 일했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1을 더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또 이런 근로 조건들을 알더라도 문서화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남기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매일 근무 내용을 기록하고 임금을 메모해 두거나 통장 임금 내역을 기록해 두는 등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줬지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일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